네, 뉴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논객들 소개합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건 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189대 1 안철수, 김재섭이 이게 투표에 참여는 했네요. 근데 안철수는 찬성 누른 것 같고 김재섭은 이제 반대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재섭은 왜 반대한 거죠?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네. 걸 보니까 네. 다 찬성해야 되는데 네. 다만 이건 민주당의 정략적인 특검이고 정략적인 특검이다. 또 정쟁용 특검이고 예. 그다음에 누군가를 1심 재판 6개월로 줄이는 충격적 노골죄이다. 진실은 관심 없는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집어넣는 얘기인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빨라. 오랜만에 예. 해서 지금 딸렸습니다. 예. 1심 재판 기간을 6개월로 줄인 점은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다. 예. 진실은 관심 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얘기다로 했는데 예. 선거법도 6개월 안에 공소시효를 두고 이런 비슷한 규정은 많이 있거든요. 예. 특히 특검을 빨리 하고 재판 빨리 하자는 것은 그동안 유가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그 돌아가신 억울한 최상병님의 지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또 진상규명 빨리 하고 또 증거인멸이나 정황 조작 같은 걸 최대한 차단하려고 특검도 빨리 하고 재판도 좀 빨리 하자고 규정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게 이게 반대세가 된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이네요. 본인이 개혁적인 이미지로 도봉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어렵게 당선돼 놓고 예.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입장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 반대 표결 퇴장 안 했다 뿐이지 예.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신 것 같습니다. 김재섭의 페이스북 중에서 저희도 좀 준비가 돼 있죠. 1심 재판 기간을 6개월로 줄인 점은 충격적이고 노골적이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왜 충격적이고 노골적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전제는 대통령이 죄가 있다라는 전제 아니에요, 저게 지금? 국민의힘은 예. 제가 늘 그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왜 최혜병 특검이 통과되면 탄핵하고 연결이 짓죠? 언제 최혜병 특검을 가지고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우리가 그랬나요? 예.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보자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놓자는 얘기다라고 한다는데 죄를 자백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감옥에 잡아놓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데 예. 이 최혜병 특검의 탄핵이라는 대통령이 무슨 죄 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죄졌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백하는 게 계속 국민의힘도 그 사실 아는 거야. 네. 대통령이 죄 졌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면 거의 이 최혜병 특검이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동의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대통령 죄졌어? 이걸 내주면은 이제 감옥 가고 네. 이제 끝나는 거라는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아니 타당하더라고 좀. 우리가 말한 거는 차근차근 들여다보자. 징검다리 같은 것들 들여다봐서 만약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그와는 그렇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국정 운영을 예. 이상하게 하니까 예.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 분노가 최근에 뭐 탄핵 소추한 이 청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 요건 이제 별개 얘기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하고는. 최상병 특검의 얘기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대로 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어떤 단계에 불과한 건데 말씀해 주셨듯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은 탄핵으로 가는 교두보이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 탄핵에 훨씬 더 관심을 쏟고 있는 이런 아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가능성을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오히려 필리버스터에서 그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특검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고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의 이런 태도 변화 사실은 특검 찬성파지 않습니까? 예. 요게 이후 상황을 좀 예고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김재섭 의원의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배경엔 사실은 한동훈발 특검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3자 추천 특검론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이 특검 찬성파들이, 그러니까 특검 찬성파라고 하는 분들은 뭐 일부를 빼놓고는
거기에 가까운 분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그래도 좀 표심의 어떤 성격에서는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근데 한동훈 말 특검론이 나오면서 알리바이가 뭐가 생겼냐면 우리는 우리 특검 우리 아이템이 있으니까 우리 이 국민의힘 표 특검론을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 특검론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대할 수 있어.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렇게 당당하게 지금 반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혹시 재해결 국면으로 갔을 때 이런 분위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 생각하면은 좀 우려가 좀 더 심화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 거는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김연아 평론가 말씀이 맞고요. 그게 한동훈이 던진 그 최혜병 특검이 어떤 빌미가 돼서 이유가 된 거예요. 그걸로 논의하자. 예.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 던진 특검이 논의가 되면 찬성하겠다는 이제 좀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저께 그 국민의힘 108명이 다 그냥 막 몸싸움 했잖아요. 앞에 가서 항의하고 고성 지르고 뭐 필리버스터 같지도 않은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그 주장이 정말 그럴듯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 편인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야 이거는 말이 되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쓴 게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받았었다기보다는 네. 일종의 이제 중계를 좀 했고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바로 이겁니다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약간 복부 타듯이 네. 이런 주장이다. 그리고 사설 같은 데서 국민의힘 주장을 복부 타긴 했는데 그걸 이 논조의 톤이 그러한 논리들을 막 밀어붙이는 분위기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수들도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설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보수들도 설득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 제가 볼 때는 양측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를 하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대단한 논리를 내세우지 못했고 그 와중에 또 일부는 자버렸다. 입을 벌리고 자버려가지고 김민정 의원 아주 잘 주무시는구만. 이거를 수습하느라고 오히려 이 쓸데없는 지금 우리 역량을 낭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또 반대편에는 우리 잘했어. 우리 상당히 파이팅이 좋았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사실 좀 모양이 빠지고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최소 4시간 이상씩 한 거 아닙니까? 4시간, 오래 했다. 5시간, 6시간 이렇게 한 데다가 예. 주진우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망언을 했거든요. 최상병에 대해서 주진우가 이야기한 거는 뭐예요? 장비 파손? 이 최상병의 사망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어떤 과잉된 어떤 수사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예. 군의 장비 파손이 일어났을 때 예. 그러한 장비 파손의 어떤 책임자나 이런 거 사람들을 예. 이 단 며칠의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수사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8명의 사람들을 대거 입건하겠다라고 하고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어쨌든 요 얘기의 부적절성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감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박수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페이스북에다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주진우 의원은 우리의 새로운 스타이다. 아주 장비 파손이라고 한 게? 네, 아주 논리정연하게 민주당의 어떤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였다. 다 잘했다. 이런 분위기 사람 죽은 게 장비 파손이야? 이런 분위기도 한쪽에 있다. 국민의힘 지금. 주진우 의원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5급. 예. 군대도 안 갔다 왔죠. 윤석열 부동시처럼 예. 군대도 안 갔던 자들이 지금 판을 치는데 그리고 말을 무슨 일병, 2병, 상병 이랬다며요. 1, 2, 3. 1, 2, 3이라고. 2병이 제일 낮은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군대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1병, 2병, 3병, 상병을 3병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정말 무식하네. 그렇죠. 무식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죠. 군대를. 2등병, 1등병, 3병. 공익검열을 했는데 예. 저는 2등병으로 제대를 한 겁니다. 예, 저는 2등병. 병장제대. 근데 저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인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 인식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가 의원이 되기 전에 어디 있었죠? 대통령실에 있었죠. 주진우가 누구하고 제일 가깝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죠. 결국에는 최혜병을 장비로 취급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천일 공무한 어떤 인식이에요. 그렇죠. 그 인식 자체가 반환으로 나온 것이고 지금 최혜병 특검 자체는
장비 하나 파손된 거 가지고 말이야. 지금 대통령을 지금 탄핵까지 본다고 당신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뭐 이 주진우 의원 자체가 비유가 장비 파손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 다 다른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최병의 죽음, 특히 이 대한민국의 장병의 이 숭고한 죽음 자체를 장비 파손으로 취급했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강하게 이건 윤리의 제소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해병대 예비역연대 분들이 이제 대거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갔는데 그 피켓이 너무나 슬픕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최해병을 살려내라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최선의 공감과 연민과 책임 있는 자라면 차마 장비 파손의 비유는 못하죠. 그리고 아니 근데 주진우가 한 장비 파손이 윤석열이 한 그런 일로 사단장을 해임하면 되냐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제 박정훈 대령은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김기환으로부터 이거하고 좀 맥락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단장이 이야기한 군인은 죽도록 훈련된 존재, 죽어주도록. 죽어주도록 이게 말하자면 부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네. 모여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병 특검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본인들끼리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소설일 수 있지만 모여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그거 얘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거 뭐 장비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원래 군인들은 뭐 죽으라고 훈련받은 건데 그게 무슨 대수야? 이게 뭐 할지 이게 뭐 저 부품 하나 저기 어디 빠졌다고 해서 사단장이 책임지면 다 그만두지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거든요. 좀 이따가 이진숙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도 대중을 일부러가 아니고 대중을 기본적으로 동원해서 유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말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의 음모론하고 똑같이 이준석의 그 음모론이 드러난 건데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비유도 아주 그 악독한데 그 주장의 핵심 논리는 맞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그 초동 수사가 그 뭐 장비라고 하는 고약한 비유입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다 칠 문제 전혀 아니지만 절대 그렇다 칠 문제가 아니지만 일단은 그 논리를 짚어보기 위해서 그거 일단 옆에 밀어놓고 그게 예를 들면 그 짧은 기간 안에 사람들을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장비를 파손한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입건시키는 그러한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인 게 맞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초동수사 해가지고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쓰긴 하지만 이첩 통보서에 쓰긴 하지만 입건을 하고 이런 절차는 경찰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그 법적 논리만 따지는 괴물들이 집권 세력으로 앉아 있네요. 대통령의 근데 그조차도 안 맞아요. 지금 법적 논리를 검사 출신이 됐는데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적 논리라는 것도 다 인간의 논리고 상식의 논리인 건데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변호인들이랄지 미국 같으면 배심원들 있잖아요. 이거 돌 맞아 죽어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법적 논리다. 법적 논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못 갖고 들어가게 이거는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죠. 법적 논리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게다가 안 맞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맞지조차도 않는다. 검사 출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진우뿐만 아니라 첫 번째 필로버스터라고 하잖아요. 베개처럼 푹 주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김민전, 뭐 최수진, 이미자 등등등. 그래서 그 유상범이 첫 번째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도 주진우 못지않게 악독한 정치검찰 출신 아닙니까? 계속 초동 조사를 뭐 불법 수사를 했다는 등 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던데 결국 박정훈 단장은 권한대로 초동 조사를 해서 김민하 평론 말했자는 경찰에 넘기면 사실 또 경찰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을 못 하잖아요. 잠깐만요. 검찰이 또 기다리고 유상범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쭉 넘기지 말고 이것도 무슨 뭐 불법 수사를 했으면 왜 해군 참모총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해? 박수 치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 해군 참모총장은 이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야? 이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야? 그러면 불법 수사를 했으면 왜 해군 참모총장하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하고 잘했다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논리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스타가 탄생했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한 단면만 이렇게 빼서 그게 어느 정도 논리가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보수 언론들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 써주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걸 믿고 있고 그냥 나라가 완전히 그리고 우리가 인간들이 유권자들이 나라를 세운 이유가 나라를 그리고 유지하는 이유가 우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요. 국민 유권자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지 이종섭이나 윤석열이 또는 유상범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선출직 공무원이나 이렇게 임명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월급 받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장비 부품이야? 장비 파손이래? 그 논리가 있어.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어. 이런 자들에게 선출직 공무원을 맡겨놓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30%를 지지를 합니까? 외계인들이니까 그렇죠. 윤석열 나라가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전 어저께 유상범 거를 박주민 의원이 네. 조목조목 반박을 잘했더라고요. 네. 눈에 띄었던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보통 지금 보수 쪽에서 이 수사 관련해서 박정원 수사단장을 깨려고 얘기하는데 군은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범죄 혐의 이런 부분들을 써서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군사법원법상 그 별지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수사보고서 보면 범죄 혐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도 적시가 돼 있고 그렇죠. 이 이름도 수사보고서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출해서 결재받고 경찰에 이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국민들을 속이는 발언을 유상범이 한 거고. 아니 순 두 번- 거짓말쟁이들이야. 두 번째 얘기하면 야당 추천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알아요. 야당 추천은 그동안 쭉 해왔어요. 위헌이었다면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얘기했겠는데 야당 추천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아니, 헌재에서 언제? 판결을 했어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 자체도 그 사례들도 부인을 뭐 하는 거야. 자유한국당 이렇게 다 써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예. 가지고 특검을 할 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앞에 예. 나서 떠드는 걸 보면서 아니 순 거짓말만 참, 하면서 야, 무슨 거짓말 진짜 그 뭐 릴레이를 하는 건지 그런 거고 세 번째 보면은요. 아니 그 박주민 의원이 그거는 처음에 들어가면서 얘기했던데 이 안건 자체를 대정부질문하면서 안건을 이렇게 올리는 적이 없다. 이거는 민주당의 폭주다고 하는데 올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많아요. 그걸 또 보여줬더니 국민의힘 막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해 그러는 거예요. 보통 거짓말 드러나면 쪽팔리잖아. 아니 창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리치고 어제 보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대한 능력도 없지만 국정을 운영할 만한 집권 여당의 자격도 어제 상실한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왜 라는 생각까지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명분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왜 지적을 안 하지? 우리가 바이든 이거를? 날리면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이든 날리면의 그러니까 시대를 산다. 언론이 네. 팩트 체크만 해줘도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말이. 가장 충격적인 거짓말이 사실은 야당 추천이 연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은 지금 모든 공직을 내려놔야 돼.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야당 추천 특검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본인들이 야당 추천 특검으로 일부는 과잉수사까지 해서 명예와 지금의 권력 탐욕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게 위헌이고 불법이래. 그럼 본인들부터 그냥 그걸로 권력까지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거짓말이죠. 그 부분이. 근데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이런 지적 잘 안 하는데 예를 들면은 다른 언론에서는 지적을 사실 때마다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표까지 그렸어요. 어느 특검에서 누가 추천했느냐. 그렇죠. 대한변협 이때는 대한변협이 추천했고 이때는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이때는 야당이 추천했고 그렇죠. 대통령이 연루됐거나 연루될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다 야당이 추천했어요. 그렇죠. 박근혜 국정농단, 예. 그다음에 무슨 뭐 드루킹 특검,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사저 예. 다 야당이 추천했고 그리고 성과가 난 특검은 어떤 특검이었느냐?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성과가 났다. 맞아요. 기사를 몇 번을 수차례 이 앞에서 하는 스콕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 기사들을 매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다, 이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이런 기사를 맨날 써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계속 거짓말을 또는 해. 방송에 심지어 방송에 보수 패널이다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치처럼 이렇게 더럽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계속 거짓말을 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번에 저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토론회 할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게 CNN의 토론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크다.
하면서 거짓말을 수십 번 하는데 바이든도 한 9번 했더라고요. CNN 나중에 팩트 체크 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는 셀 수 없을 정도로 100번에 가깝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진행자가 너 거짓말이야 그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뉴스룸에서 팩트 체크 해보니까 너 거짓말이니까 바로 고쳐.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팩트는 이거라고 지금 정정을 해드립니다. 라고 말도 못하도록 진행 방식을 바꿔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CNN 이번에 굉장히 잘못했다고. 근데 한국은 이게 상용화돼 있어. 늘 이래. 늘.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그냥 받아만 써. 그리고 그 받아만 쓰고 우리는 뭐 저 정치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할 일 다 했는데. 전부 타이피스트들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 쓰는 인간들밖에. 그러면서 난 책임 안 져. 그럼 뭐하게 기자합니까? 뭐하게 언론하고.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 네. 언론 통폐합 이후부터 언론의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예. 일단 거기까지 거슬러 가면 너무나 오래됐고요. 제가 봐서는 거짓말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바늘도둑이 왜 소도둑 되겠어요? 거짓말 하다가 소도둑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습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처음에 제가 웃으면서 우리는 바이든 날리면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 거짓말에 속아줬어요. 그리고 언론도 침묵했어요. 그리고 좀 따지고 보면 강하게 얘기하면 비굴했다. 바이든 날리면이 말이 됩니까? 그걸 한번 용인해 주니까 얘들이 국민들이 이 정도 밀어제끼고 우겨대고 압박하면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거짓말의 전국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게 바이든 날리면 언론이 예. 분명히 근데 노력하는 언론은 뭐 있습니다. 기자나 언론들이. 그러니까 팩트 체크도 거짓말하면은 짚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짚어줍니다. 그래서 그 짚어줘서 사실은 저도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또 아예 팩트 체크만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언론을 만들고 싶다 이래갖고 만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팩트 체크 언론이 또 있었어요. 뉴스톱 예, 있어요 또. 그렇게 표방했었죠. 아니, 그런데 서울대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그렇죠, 또. 좌파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 걸 노력을 하면 지원금을 그냥 중단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면 그런데 예. 탄압을 하고 팩트 체크가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팩트 체크 뉴스를 갖고 가짜 뉴스라고 하고 그리고 힘센 언론들이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언론의 어떤 퇴행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센 언론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주도를 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니 세상에 서울대에서 팩트체크 센터 만들어가지고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뉴스타파하고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고 여러 언론사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고 좌파적이니까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그걸 지원금을 중단을 시켜서 서울대에서 하는 거를 심지어 그거를 주도한 분이 그걸 하겠다고 주도했던 분이 무슨 진보 내지는 뭐 민주당 지지 인사도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언론 칼럼에다가 오히려 민주당 정부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오히려 약간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졌던 분이라고요. 그분 저도 잘 아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아니 서울대에서 보수적인 학자와 함께 언론사들이 모여가지고 팩트체크하는 것도 그냥 지원금을 중단하는 정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아까 그 김재섭 글 조금만 더 저도 설명을 하면 예. 사실 김재섭이 이렇게 글을 썼으면 사실 이것도 기자들이 팩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1심 재판이 6개월로 줄인 점 충격 노결죄에서 제가 그래도 옛날에 법학을 전공해갖고 아리까리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찾아왔어요. 왜냐면 저도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예. 형사재판 기한이 법에 1심은 6개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네. 이게 왜 충격적이고 노골적입니까? 아니, 그러면- 법에 6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명시가. 법학을 전공하셨어요? 네. 아니 전 지금까지 무슨 시민운동을 전공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놀라운 거 하나만 제가 중간에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김재섭 의원 전공은 뭡니까? 김재섭 전공 뭐예요? 제가 알기로 법학입니다. 법학이에요. 오. 예. 그리고 그래서 형사재판 공부를 평균- 덜 했구나. 형사재판 평균 기간도 찾아봤어요. 제가 185일이에요. 예. 딱 6개월 맞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제 평균 그 정도밖에 안 후이시 규정이어서 그걸 지나친 경우 있어. 특히 권력자들은 재판이 길어져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 아니 사람은 그리고 이런 재판은 빨리빨리 해야지 국민들이 혼란이 덜하지. 맞습니다. 이걸 지금 대통령과 혹시 연관이 됐을 수도 있는 재판인데 우리는 됐다는 얘기는 안 해. 근데 됐을 수도 있는 재판인데 그거 빨리빨리 해줘야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헌정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아니 이거는 뭐 2년, 상식적으로 3년, 2년, 3년 상식적으로 늦게 해서 문제지 빨리 해서 문제입니까? 예, 그렇지. 국민들은 안 빨리 됩니다. 재판을 판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상식인데 네. 빨리 해준다면 고마워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대통령 임기 후까지 하라고 예. 이거를. 그러니까 특히 이 사람 또 뭐가 뭐냐면 특히 참사의 피해자들이나 네. 권력형 어떤 그 비리의 피해자들은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너무 커집니다. 지연된 그렇죠. 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기소도 재판도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적을 하면 그럼 부실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 집어넣지 않니 누군가를 빨리. 그러니까 아니 누군가가 빨리 잘못 있으면 빨리 감옥에 갈 사람 가면 되는 이 사람들이 거죠. 굉장히 좀 겁을 먹었구나. 네. 겁을 먹었고 아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럴 만한 정황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속으로 계속 하나 보네. 그러면 그렇다면 얼마나 제가 이제 약간 비아냥되는 겁니다. 혹시 네. 오해하실까봐. 예. 이 얼마나 불충한 필리버스터와 이 얼마나 불충한 SNS 글입니까? 지금 대통령 감옥 간다고 다들 이렇게 떠들고 있다고 하면은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집권 여당이 충성을 바쳐야죠.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이 정부가 이게 누구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죠. 사실은 어떤 생각을 다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다 가질 수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사람이 방통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일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일배가 일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네 일배니까 너 권력도 없고 사회에 영향력도 안 미치고 우리가 니랑 상관도 없어. 대한민국 사회는 너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일배 일 많이 해. 컴퓨터로 키보드 많이 두드려라.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그래 너의 사상의 자유야.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 근데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야 이거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네. 홍어족이라고. 아, 전라도의 예. 5.18족을 이게 말하자면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 해서 굉장히 이거는 국민의힘 조차에서도 부끄러워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일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억하면 날 거예요. 일배 출신이라면 공직 검증에 있어서 굉장히 예. 치명타를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도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아니다. 아, 박근혜 일배는 정부에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발전돼서 일배 수준의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배가 결국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근로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극우 유튜버화 된 겁니다. 이제 아. 극우 유튜버를 일배가 진화한 거예요. 일배가 그거 그렇죠. 이제 뉴미디어를 통해서 일배가 글로 쓰던 걸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인터넷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진숙에 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제가 보니까 월간조선 인터뷰도 있던데 하여간 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해놨더만요. 그리고 좋아요를 왜 그렇게 많이 누르고 다녔어? 좋으니까. 인터넷을 바꿔줘야 돼요. 예. 아주. 네. 원래 좋아요보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그거 눌렀을 거예요. 예, 일단 너무 좋아요. CM 보고 광고 보고 이진숙과 관련해서는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0초 후에 돌아오니까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 원, 합하면 총 77만 원까지 최대 77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기억해 주시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예. 인터넷을 바꾸고 마음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바꿔먹어라. 인터넷을 바꾸고. 아니 원래 생각에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성정이랄지 생각 자체가 이러면 인터넷을 바꾼다고 해서 바탕화면 바꾼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 회사에서 바꾸면 바꿔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제가 같다. 봐서는 이번 생에는 힘들 것 같고 예. 살아온 인생을 보면 지금 이분이 좀 심각한 게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MBC는 구성 성분 자체가 구성 성분이라는 이야기를 했네. 구성 성분 이 공산당들이 쓰는 용어 아니에요? 구성 성분 자체가 친민노총. 한마디로 데스킹을 노조가 하는 셈. 야, 언론 보존의 취재 윤리를 망각한 편파적 이념적 집단. 와, 대단하군요. 예?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 그러니까 예. 뭐그 해시태그가 종북 주사파가 배우야. 와. 이 사람은 뭘 써놓고 있잖아요. 예. 해시태그 많이 다 나왔죠.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 이런 말을 써놓고 해시태그를 붙여. 이게 널리 전파되라. 라고 해시태그를 붙이는데 종북 주사파가 배우. 이게 해시태그야. 이게 저 1994년도에 박홍서광대 총장이 한번 이야기하고 그걸 거의 잦아들고 있는데 아직도 종북 이런 주사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종북 주사파. 그러니까 많이 이제 요즘은 그 말이 거의 그래도 줄어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사연동 조로에서 이른바 종북 또는 주사파는 거의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현재도 정체는 아예 없고요. 근데 그걸 아직도 쓰고 근데 있는 이 거니까. 사람들 생각은 이진숙이나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도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종북 주사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저 스픽스 TV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전부 종북 주사파야. 아니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고 그렇죠. 민주당이 주사파 당이고 예. 근데 국민의 절반 이상은 그렇죠. 종북 주사파지. 전부 주사파 전부. 예. 왜냐하면 KBS, MBC가 좌파 세력이잖아. 네. 좌파 세력들이 예? 만약에 박홍근 원내대표 저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그 말을 예. 했으니까 김진표 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렇게 썼겠죠. 자기 태블릿 PC에. 예? 그렇게 써서 아니 그 좌파 TV나 보고 말이지. 그거 가지고 좌파 TV들이 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도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KBS 유도해서 이 사건을 유도해서 촉발시킨 게 KBS, MBC 좌파 근데 언론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네.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물론 이제 안진건 소장님도 있지만 그 안진건 소장님은 대단해요. 어떻게 옛날에 보면은 무슨 단통법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 인터뷰 연결합니다 그랬는데 안진건 소장님이 나오는데 또 반값 등록금 얘기를 합시다 그랬는데 아니 또 근데 안진건 소장님이 또 나오고 단통법이랄지 반값 등록금이랄지 전문가 맞아요. 그러니까요. 전문가 맞아요. 한 10년 예. 이상 지금 그러니까 시민단체 20년 했습니다. 20년이잖아. 지금도 교육비 통신비는 제 전문 분야. 네. 무슨 의제가 나오면 다 안진건이 나오는 SK텔레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대단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안진건 소장님도 잘하실 텐데 민주노총 일단 민주노총도 무슨 다 좌파는 아닌데 네. 어쨌든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들의 어쨌든 총연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게 이 정도의 좌파들의 공작이 이 방송국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려면 민주노총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언론노조고 언론노조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KBS, MBC, JTBC 이런 데여야 되잖아요. 근데 언론노조에서는 뭐 KBS, MBC가 지난번에 파업을 열심히 하고 그랬으니까 뭐 주류일 수는 있는데 민주노총 전체에서 언론노조를 뭐 그렇게 언론노조가 제가 운동권 출신인데 제가 언론노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민주노총에서 사실은 굉장히 뭐 투쟁을 한다든지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야라고 기대를 하면 보통은 이제 금속노조랄지 그렇죠. 고용노조랄지 이렇게 단위가 큰 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크지 언론노조 하면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고 언론노조는 언론인들의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어떤 노조 논리로 조금 접근하기는 어렵겠지 언론노조는 좀 자율성을 주자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무슨 좌파에 무슨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마치 지령을 내려가지고 그 컨트롤 타워에
이 좌파 언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주사파 언론, 주사파 정당,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이렇게 다 껴가지고 음모를 꾸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컨트롤 타워가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관제탑이 있는 거예요. 통제하는 어떤 탑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의 배우는 누굽니까라고 묻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통제하는 그 배우가 있고 그걸 뚝뚝뚝 내려와서 KBS나 MBC에 아들, 딸 키우는 일반적인 30대, 40대, 50대 가장들이 그 민노총이라는 그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장악돼 가지고 머리가 쇠뇌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쇠뇌된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전파를 해. 그럼 국민들이 엄청 멍청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그 말을 다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찍어. 그럼 민주당은 한국을 북한에 넘겨. 뭐 이런 이제 그 작동 원리거든요. 이게 이제 노무현, 문재인 때 계속 됐어요. 김대중 때도 계속되고. 그러면 대통령일 때 넘겼어야지. 예? 옛날에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때 계속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넘겼어야 됐다고 봐. 근데 북한에 나라를 넘겼어야 되는데 북한은 왜 나라를 넘겼어야 되거든. 하나도 안 넘겨갖고 북한이 불만이 많잖아요 지금. 불만이 많아. 예? 불만이 많아. 이 상황이. 예. 근데 이렇게 제가 이게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언론을 프라파간다의 대상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공산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아니 이거는 개돼지반도 못한 생각인데 과거 옛날에 막 한 19세기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진숙이라고 기자 생활 한 30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진숙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율적인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한국처럼 물론 꼭 대학을 졸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학습 능력 높고 IQ 높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KBS, MBC가 뭐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표를 찍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려고 합니까?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상한데? 최혜병 사건은 상식적이지 않는데?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는데 왜 바꾸지? 그럼 그냥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다 가짜뉴스라며.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음성 분석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MBC 물어보니까 1심에 그게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항소심에는 제출될 것 같은데 아주 느리게 잡음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완벽하게 재현한 영상들이 YTN에 떠 있거든요. 음성이. 그래요? 거의 100%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YTN에 떠 있어? 아니 유튜브에. 유튜브에. 예, 그래서 예. MBC 노조한테도 항소심을 꼭 제출하고 제가 이야기해드렸는데 그건 또 차치하고 이진숙의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냐면요.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 말씀 잘해주셨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조합원이 200만 명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중에 언론노조가 가장 17개 산별 중에 영향이 없는 노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수도 작고 민주노총이 집회하잖아요. 모든 산별에 나왔는데 언론노조 위원장 집행관 10명 깃발고 나와야 돼요. 다들 기자이고 현업하고 있으니까 또 10명 아니고 한 20명. 네, 어쩔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네. 저도 재밌게 하면 네. 어쨌든 한 10여 분 20분 나와서 10,000명 네. 2만 명 모였느라고 제가 맨날 한 20명은 된다니까, 우리 10명은 조합원들이 아니고. 다 어디 계세요? 우리 조합원이 지금 다 저쪽에서 취재하고 있잖아. 카메라 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의 직업이라는 게 어쨌든 민주노총도 노동조합이라든지 전체 노동자 내에서 굉장히 큰 조직이고 내부에 그렇죠. 문제도 있으니까 민주노총 비판도 MBC, KBS 엄청 많이 나와요. 노조 비판도. 당연하죠.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돼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언론노조는 사실 상급 노조라는 거 외에는 완전히 별도의 운영 논리나 철학으로 운영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노조가 민노총이 지령을 받고 북한은 민노총이 지령을 내리고 민노총이 또 언론노조 지령을 내리고 언론노조는 또 그다음에 언론사도 얼마나 색깔이 다 다릅니까? MBC, KBS, SBS 다 혼연일체돼서 아니 그리고 나라를 그 갖다 바친다는 기자들마다 또 PD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성향 다 다르고 노선 다 다르고 아니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자유주의잖아요. 예.
인간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인간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단적 사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럼 특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지금.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는 공산당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뭐 얘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예.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저는 이진숙 씨가 기자 출신이 맞나를 의심해요. 이게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기자 출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 왜냐하면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 때 그걸 보도하기 위해서 그냥 듣고서는 예를 들면 기자가 내 생각에는 바이든인 것 같아. 아, 기사 써야지. 이렇게 해갖고 진행이 된 거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대통령실에다가. 그렇죠. 김은영 보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들리는데 뭡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줬잖아요. 제대로. 열 몇 시간 동안 16시간 동안 네. 대답을 안 대답을 하고. 안 해줬고 대답을 나중에 뭐 그건 보도된 이유지만은 대답을 해준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에는 날리면 같은데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사안 같은데 이거는 저널리즘의 판단이죠. 중요한 사안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라고 권력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줄 때까지 보도를 안 합니까? 그게 더 문제죠 그러면은. 그렇지. 그래서 네. 보도를 했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럼 보도가 나왔으면은 그게 사실관계가 안 맞으면은 차후에라도 뭐 정정 보도를 청구하든지 하면 돼.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입장을 갖고 오면은 그걸 네. 보도에 반영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까지도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 돼요. 이게 자꾸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우리한테만 너무 편파적으로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 저도 KBS에 있었습니다만 KBS, MBC가 그 조폭 그 돈다발 있죠. 이재명 대표가 그 조폭 돈다발 받았다라고 김용판 국회의원이 이상하게 뭐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장영환 변호사가 기자회견한 것도 그렇죠. 있었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보도였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 이후에도 이 보도 안 했습니까? 김진태도 최강 시사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주장을 했어요. 계속 같은 주장.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 진행자셨어요. 진행자였기 때문에. 네, 잘하시죠. 근데 이제 바로 대선 전이어가지고 제가 아니 이거는 이미 거짓말로 판명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말도 못했어. 워낙 이 사람들이 뭐 그 거짓말도 그냥 일상적으로 달고 다니면서 그거를 좀 제지를 하면 야, 너 그 종북 좌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렇게 언론 지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압박을 한 다음에 본인들은 그런 이상한 거짓말들 많이 퍼뜨려 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대선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윤석열이 이겼잖아. 그러면 이재명 측에서는 야, 그것 때문에 우리 진 거 아니야? 한국 언론이 다 담합해가지고 이상한 말만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자들은. 근데 오히려 이긴 사람이 나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커피 안 타줬는데 그건 팩트 아니야.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그 언론을 이건 겁박하는 거지. 언론은 겁박한 지는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정말 분기탱천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각자 플레이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추동할 생각은 없고요. 각자 언론이 이제 이거는 결단해야 될 문제인데 역사에 남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뭐 평론하기도 그러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베 시대에서 구구 유튜브의 시대가 왔다. 근데 지금 이진숙 이 방통위 후보자의 이 생각은 일베 수준에서 구구 유튜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게시물에 쓴 게 아니라 공식적인 어떤 공공기관장 후보자로서의 옷을 입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뱉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구구 유튜버를 이제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김진표 전 의장과의 나눴던 독대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는 그 음모설, 구구 유튜버나 하는 얘기들이 이게 진실 공방이 지금 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이거를 입증하는 꼴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릎을 탁 치고 그래 이진숙이야.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가야 되라고 똑같지. 인정한다는 건 이건 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진표 말에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라는 게 사실은 드러난 그렇죠.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예. 결국에. 사실 김진표가 개혁성이 부족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럴 건 사람은 정치권의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거의 그 지금 여당도 그럼요. 심지어 국회의장이 톡실한 크리스찬인데다가 진짜 자기 당 성향도 비슷한 보수고 그럼요. 성격 자체가 없는 어떤 말을 소리나.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당도 다 인정하는데요. 김진표 의장은 예. 온건 보수야. 그렇죠. 그리고 그 어. 글도 보면 진짜 쓸 말이 많은데 그래서 박홍근한테 많이 이야기해줬고 그렇지. 야당 원내대표 거기에는 진짜 짧게 압축해서. 윤석열이 잘 됐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맨날 비판하는 사람인데 진짜 압축적으로 근데 잘 되려면 제발 그 유튜브 말은 그만 들으라고 몇 줄 써는 거거든요. 조언을 그거 해준 가지고. 거예요. 선배로서. 예, 난리를 피운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거 유튜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 이준숙의 임명은 그거를 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진숙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무슨 관련해서 반대를 하겠지만 그냥 그대로 임명 강행을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MBC를 장악할 수 있는 시점이 글쎄요. 여름은 지나야 될 거는 같은데. 왜냐하면 8월 12일이 이제 박문진 이사 선임이기 때문에 박문진 이사가 선임이 되고 사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장이 바뀌려면 또 작업이 필요한데 워낙 또 이상한 정부기 때문에 뭐 그래도 상식적이라면 1, 2개월은 걸릴 것이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라도. 그러면 가을인데 요 시점과 MBC 장악의 시점과 이 특검법과 관련된 재의결 시점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거부권 또 행사할 거잖아요. 네. 요걸 좀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권도 가을 전까지는 이거 마무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진숙 네. 이 임명 자체는요. 네. 그냥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일회용이다. 네, 일회용. 이것도 일회용이다. 포인트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이동관은 KBS 처리하고 나갔죠. 벌떼야고요, 벌떼야고. 그다음에 김원걸은 그렇죠. 그다음에 김원걸은 결국에는 그거 하고 갔잖아요. MBC 처리하고 나갔잖아요. 네. 공영방송 이사진 처리하고 나갔죠. 네. 이진숙이 뭐를 하겠어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MBC입니다. MBC 부분까지 버티고 그거 원포인트 하고 나갈 거예요. 그거 한 5, 6개월만 한다고요? 그래, 5, 6개도 못하지만 네. 최대한 빨리 3, 4개월? 끌어당겨서 네. 말하자면 그런 이사 선임 자체의 이런 기간 자체도 따져보면 바꿀 수도 있어요. 저는 별짓을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홍걸 나가기 전에 이 수요일 날 있던 거를 당겨서 김홍일이 김홍일 네. 제가 헷갈렸어. 네. 김홍일 그 전 위원장이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탄핵당한 거를 우려해서 당겼잖아요. 그랬죠. 이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원포인트로 이거 하고 빠져. 이진숙도 보면 이 성향이 극우 유튜버지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우려가 있지만 자 원포인트로 하고 빠져.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이 후보 자체는 본인이 말로 업을 지은 것들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고 그 수준이 딱 일회용짜리예요. 더 확장성이 없다. 계속 갖고 있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지금 뭐 좋아서 지금 막 이런 말들을 거친 말을 이진숙 후보가 하지만 본인은 일용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좀 예. 말씀드립니다. 이 인사 자체가 지금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이 인사 자체가 탄핵당할 거를 염두에 두고 한 인사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 근데 MBC 내에서는 만약에 이게 만약에 탄핵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가면, 그러니까 이진숙 탄핵이나 이런 쪽으로 안 가면 MBC를 장악하는 거에서 안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그러네요. 제어가 탈락시킬 것이다. 이거 벌점 쌓여가지고 제어가 네. 탈락시킬 것이고 그리고 민영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민영화를 과거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이랑 이거 논의를 했거든. 그렇죠. 오늘 예. 보도된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 돼갖고 보도된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아주 예.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정수장학회 이사장한테 문건을 들고 가서 이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고 이 판 거는 반값 등록금 그 재원으로 쓰자. 대선 3개월 전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그렇죠. 2012년 대선 3개월 전인가. 그래서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MBC 민영화한 비용을 쓴다라는 얘기를 정부 여당이나 또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딱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이게 그림이 좋냐. 경제민주화도 얘기하고 뭐 반값 등록금도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그런 얘기를 MBC에서 당시에 무슨 뭐 무슨 본부장인가요? 기획홍보본부장인가? 예. 맡았던 이진숙 씨가 갖고 가서 했다. 요런 전력을 볼 때 민영화까지 제어가 탈락과 민영화까지 얼마든지 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KBS는 수신료라는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MBC에 뭔가를 급소를 마치 자기들 생각에 급소를 딱 눌러놓고 내부를 옥죄면서 가려고 하는 그림 아니냐 이런 의심을 MBC 내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때 이제 그게 최필립 이사장 이진숙의 대화잖아요.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특종 보도했던 내용인데 그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YTN 이제 건설에서 팔아넘긴 것처럼 예. MBC는 앞으로 정권 바뀌어도 또 살아나가지고 자기들 견제하는 방송할 거다 생각해 아예 입참을 망가뜨리려고 할 것 같고 저는 이준숙이 탄핵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MBC 방문지를 장악했다면 이준숙 사장으로 보낼 것 같아요. 윤석열이. 네가 가서 마무리해. 방통위원장 하다가 예, 이제 탄핵되면 너 네가 가서 마무리해. 김홍일도 권익위원장 하다 왔잖아요. 와, 신박한 아니, 인사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니까 만약에 니들이 우리를 건전에 비판하면 우리는 100배 1000배로 보복할게. 이런 지금 윤석열의 사고하는 이런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일반적인 정권이었으면 이런 말씀하시면 그렇죠. 안 소장님 어떻게 안진걸 그런 완전히 음모론자라고 그럴 건데 저는 완전히 뭐 예. 이거 운동권이구만 이렇게 할 텐데 예. 지금 이 시점에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뭐 이렇게 아니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예. 민주당이 입법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과방위원장, 과방위 간사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BC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진숙 이 후보 자체가 그런 이력이 있는 것이고, 근데 MBC를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잖아요. 이거 허투루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 뚝에서 정권의 명운까지 걸릴 수 있는 일이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럴 것 TBS도 같아요. 문제가 네. 있어요. 오세훈 네. 시장이 지금 TBS를 없애겠다는 식으로 TBS하고는 차원이 급이 다른 거예요. 네, 급이 다른 MBC가 가지고 있는 네. 이 국가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여론 조성에 신뢰. 신뢰와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제어가를 말하자면 안 내면서 그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없애버린다.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최혜병 특검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보다는 또 다른 문제의 시민의 어떤 그 민심을 들끓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을 뿐더러 민주당이 과방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네. 지금 저 재의결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 재의결 시점이 저는 되게 좀 궁금한데 대통령 거부권하고 7월 23일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는 당대표 선출 이후에 할 것 같은데 한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적극적으로 한달지 지금 당장 이후에 국민의힘의 분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한달지 아니면 3번째로는 안전하게 조금 좀 양보해서 여야 합의로 하자라고 해서 여야 합의로 한달지 그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서 우리는 일단 포기할게 추천권 포기할게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합의로 빨리 진행하는 게 최고다라는 어떤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리고 정성호 의원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친구죠. 정성호 의원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요거 지금 한동훈 안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점과 그리고 특검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누가 임명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임명은 대법원장을 하든 야당에서 하든 변협이 하든 이건 다 해봤던 거예요. 다 해봤지. 안 했던 새로운 신박한 게 아니라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 최병 특검의 특성상 무엇이 가장 옳겠느냐는 어떤 논의만 있으면 신속하게 갈 수 있고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7월 23일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예를 들면 한동훈이 된다면 지금 현재까지 추이를 봤을 때 그러면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특검을 빨리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결단을 내리는 게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정권은 아예 그냥 코마 상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집권 서로 여야 간에 합의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여야 간 합의는 안 될 거다라는 안 될 것이다.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되더라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특검을 하지 않기 위한 이런저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것이지 전격적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을 코마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표는 어쨌든 대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기 밑에 땅을 다 허물어버리고 과연 그렇게 갈 정도의 그러한 결단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일까? 지금 이 특검 이게 특검 사안이라는 건 맞다. 나는 제3자 추첨의 특검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던져놓은 것 때문에 지금 이후부터는 다 수세적인 전략으로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당대회를.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대통령 임기가 반 이상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인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한동훈의 제3자 특검 논리를 요거를 흔들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김재섭 의원 얘기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특검의 찬성으로 거의 땡겨져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한동훈의 제3자 특검론 때문에 지금 이게 핑계가 생겨가지고 특검을 안 해도 이 대안이 있으니까 다른 특검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의 제3자 특검론을 갖다가 이 스텝을 꼬이게 해야 이걸 꼬이게 해야 요 붙어버렸던 요 국민의힘 내에 그래도 좀 땡겨올 수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요 특검 추천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만약에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탄생하면 공세적으로 이제 던지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이면 받으실 수 있다면서요. 하자매. 그러니까 예. 우리 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안 할 거거든요. 안 하면은 그걸 가지고 진정성은 어디 갔습니까? 왜 한다면서 안 했습니까?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이러면서 그 부분을 계속 흔들면서 실제적으로 노리는 거는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노려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안철수는 근데 어떤 생각으로 찬성표를 던졌을까? 그리고 안철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중량급이면 이분 외톨인가? 이번에 상임위원장도 안 됐잖아요. 선거에서 예. 참패했잖아요. 예. 당내 세력이 거의 없는데 예. 상임위원 선거에서 그 표 나온 것도 대단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보원이 하나도 없어요. 조직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저력이 있으니까 그 표라도 나온 겁니다. 참패했는데. 그래서 안철수가 가져올 수 있는 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민주당은 한동훈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시간 따라서 이제 특검법을 상정해서 이제 거부권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에게 더 이상 다른 얘기 못하게 합의하자. 그래서 조국 대표도 전 대표도 이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일단 합의하자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108명을 흔들리게 하려면 한동훈의 특검법 자체가 결국에는 한동훈이 말하는 그 최혜병 특검 자체가 질질 끌게 하면 안 됩니다. 아예 합의를 해버려야 합의안이 올라가야 108명이 흔들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안만 올라가면 거의 그러니까 끝난 거 합의안이 아니에요? 올라가고 거부권이 왔을 때 흔들리는 것이지 네. 이 말하자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민주당 것만 주장하다 보면 한동훈의 시간 끌기에 말려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한동훈이가 더 이상 다른 소리 못하게 하자. 시간 끌지 말고 와. 우리가 양보할 거 몇 가지 드러내 줄 테니까 특검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만약에 원희룡이 되면 어떡해? 원희룡은 안 돼요. 절대로. 절대 안 돼?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보면 보통 그동안 김기현이 아닌 이상은 김기현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은데 네. 원희룡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있습니까? 다 빠졌잖아요. 공천권도 없고 20% 지지 대통령인데 오다 받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 목소리 하나도 못 내잖아요. 지금 원희룡 후보의 제가 뭐 원희룡 후보가 볼 수도 있지만 원희룡 후보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그 용산에서 말한 프레임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희룡이 윤석열, 김건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 그걸 비호할 때부터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 아바타 왜 그렇게 됐죠?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파 원희룡이 희한하네. 그래서 용산파가 됐어. 윤석열, 용산이 지금 원희룡을 노골적으로 민다는 건 다 하는데 한동훈 못 이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많아요. 안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밀어도 원희룡 자체의 어떤 통합력이나 또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전혀 지금 당원들사에서 호소력을 잃어버린 김연아 것 평론가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무 윤석열 편을 들면서 그 한동훈이 마찬가지로 될 것 같다. 그러면 한동훈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도 한동훈
결선이 된다는 쪽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요? 오히려 쟁점은 결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지 한동훈이 된다는 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방식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튼 이것만 네. 대법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추천으로 저는 합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아, 대법원장 윤석열 측근이고 아주 수구적인 인사만 추천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잖아요. 예, 대한변협과 야당이 협의하여 추천하거나 네. 아니면 변협이 추천한 인사를 야당이 최종 2명을 선거하거나 이렇게 요 정도 협의는 되는 이게 사회운동 진영의 시각입니다. 아, 한동훈이 말한 것처럼 대법원장은 이건 완전 물타기하고 진상규명 오히려 방해하는 거다. 변협에서 한 3명이나 하면 예, 야당과 그중에서 변협이 아. 그 절차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걸로 정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대한변협은 여러분 추천권 행사한 적이 있고 상징성 있잖아요. 제야 조직이기도 하고. 예. 근데 대법원장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장 추천권을 2명을 줬는데 진짜 수구적인 사람, 최상병을 오히려 더 억울하게 만든 사람 해갖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건 안 하는 것도 못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본색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